자, 이제 I/O 컨트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작성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오픈, 리드, 라이트, 클로즈 함수이고,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쓰는 게 이 I/O 컨트롤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O 컨트롤은 어떤 디바이스에다가 커맨드를 주고받을 때, 그때 주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LCD, 캐릭터 LCD 같은 게 있으면은, 캐릭터 LCD에 뭘 쓰라 하는 거는 이제 라이트로 보통 내보내면 되죠. 그런데, 그리고 캐릭터 LCD에 실제로 써진 것을 다시 한번 읽어봐라 할 때는 리드로 읽으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LCD를 반짝이게 하라. 이런 명령 같은, 컨트롤 명령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그 디바이스를 제어하려면 이 I/O 컨트롤 같은 게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또 LED 같은 것도 LED를 켜라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그 LED 디바이스에다 1을 쓰면은 LED를 켜게 하고 0을 쓰면은 LED를 끄게 하고 이렇게 이제 라이트 명령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LED를 10초 간격으로 깜빡이라 또는 1초 간격으로 깜빡이라 이렇게 그 블링킹 같은 걸 주고 싶을 때는, 물론 응용 프로그램에서 그 타이머를 돌려갖고, 1초 간격으로 그냥 1, 0, 1, 0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라이트를 계속 할 수도 있지만, 어떤 I/O 컨트롤 명령어를 만들어서 그렇게 블링킹에 관련된 I/O 컨트롤 명령어를 주면은 이게 깜빡깜빡하게, 그리고 그 얼마 단위로 깜빡일 거냐 하는 그 주기 같은 거를 이제 아규먼트로, I/O 커맨드의 아규먼트로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라이트로 할 수도 있고, 리드 라이트로 할 수도 있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I/O 컨트롤을 하게 되면 좀 더 편하고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이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I/O 컨트롤은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에다가 어떤 커맨드를 이제 주고 받고 하기 위한 건데, 커맨드가 그 다이렉트 커맨드도 있고, 그 리더에 관련된 거, 뭘 읽으라 하는 커맨드, 라이트, 쓰라는 라이트 커맨드 또는 리드 라이트, 이게 다 해당되는 커맨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커맨드는 부가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이제 다이렉트 커맨드인데, 그때는 그 리눅스에 이런 언더바 IO라는 마크로가 있어요. 마크로를 이용해서 그 디바이스에다가, IO 디바이스에다가 그 어떤 커맨드의 그 베이스 명령 번호하고, 그 베이스, 그 어떤 그 디바이스에 해당되는 디바이스 종류를 나타내는 그 베이스 번호에다가 그 거기에 줄 커맨드 번호, 요거만 이제 나열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읽고 이러면은 이제 IO, 언더바 IO R이라는 그 마크로를 써서 그 아규먼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커맨드, 베이스와 커맨드에 추가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읽고 오게 될 그 아규먼트를 받게 되는데, 그 아규먼트의 사이즈 같은 거를 이제 부가적으로 넣어주면 되고, 그럼 라이트는 반대겠죠. 라이트는, IO 라이트는 베이스 커맨드에다가 이제 쓰기 위한 아규먼트, 부가 데이터죠. 아규먼트에 대한 사이즈를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언더바 IO WR은 이제 그 리드 라이트 모두에 해당되는 그런 부가 데이터를 같이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페이지를 보면은 이 IO, 결국은 이 IO 컨트롤을 통해서 디바이스에다 커맨드를 내리려면은 이렇게 이제 요 커맨드 포맷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의 워드 형태로 이제 32비트 형태로 커맨드가 구성이 되는데, 이게 최상위 2비트는 디렉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00이면은 그냥 리드 라이트가 없는 거고, 이제
0, 1이면 read, 1, 0이면 write, 뭐 1, 1이면 read, write 이렇게 해당되는 그런 그 디렉션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사이즈는 이제 요 커맨드 중에서 여기 있죠, 부가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그 부가 데이터의 사이즈, 부가 데이터가 실리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가 데이터의 크기가 이제 14비트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의 14승이니까 최대 16K 정도의 데이터까지 전달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 커맨드는 아까 이게 베이스하고 커맨드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게 여기서는 타입하고 넘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은 다른 우리말로는 내집 번호고, 넘버는 이제 구분 번호 이렇게 해놨는데, 이 IO 컨트롤 커맨드가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브에 여러 개의 디바이스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다른 디바이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디바이스 타입을 갖다가 구분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디바이스 타입 내에서도 커맨드가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이제 커맨드 번호가 여기에 이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IO 컨트롤 지금 그래서 IO 컨트롤 커맨드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한 개의 워드 32비트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요 각각의 필드 값을 뽑아오는 또 마크로가 리눅스 커널에 편리하게 커맨드에서 어떤 필드를 갖다가 이제 해석하는 것 또는 뽑아오는 그런 마크로가 이제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드가 4개니까. 그래서 언더바 IOC 디렉트 이렇게 하게 되면 디렉션은 디렉션 필드를 뽑아오는 거고, 요거는 사이즈 필드 값을 뽑아오는 거고, 요거는 타입 필드, 요거는 넘버 필드 값을 이렇게 뽑아오는 그런 매크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지금 앞에서 봤던 요런 매크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매크로를 이용하면은 IO 컨트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좀 더 편리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소프트웨어 디바이스인 버추얼 버퍼에 대해서 IO 컨트롤 명령어, IO 컨트롤 명령어가 추가된 그런 디바이스 드라이브로 좀 확장을 이제 하는 게 본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 IO 컨트롤을 통해서 어떤 명령을 주고 싶은데, IO 컨트롤 명령으로 뭘 주고자 하냐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프린터 K 같은 걸 써서, 디버그 메시지를 로그로 이렇게 쭉 출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로그 메시지를 콘솔에 출력할지 말지를, 왜냐면 우리가 뭔가 디바이스 드라이버 이런 거를 처음에 개발할 때는 콘솔에다가 뭔가를 프린터 K로는 이제 스탠다드로 출력은 바로 못 보니까 콘솔에다가 보내거나 아니면 로그 메시지를 저장해서 우리가 개발할 때는 일종의 디버그 메시지를 막 출력하는데, 개발이 끝나면 굳이 출력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이제 개발할 때는 뭐 이거를 프린트 K 문장을 잔뜩 넣었다가 또 개발 끝나면 막 지우고 이러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또 조금 디버그 메시지가 실제로 다 개발이 끝나고 나서도 시스템이 정상 동작을 못하고 뭔가 버그가 있으면 그때는 또 디버그 메시지를 보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만 디버그 메시지가 출력되게 하려면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손대지 않고 뭔가 이 IO 컨트롤 명령어를 통해서 디버그 메시지를 로그에다가 보내라, 출력하라, 마라 하는 걸 이제 컨트롤 하려고 우리가 이 IO 컨트롤을 IO 컨트롤을 통해서 제어를 하고자 하는 이그젬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버추얼 버퍼.c를 좀 수정한 건데, 어디가 수정됐냐면은, 우리가 파일 오퍼레이션에서 아까는 read write open release만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IO 컨트롤인데,
예전에는 그냥 IO 컨트롤이었는데, 요게 커널 버전, 요 이후로부터는 IO 컨트롤이 종류가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 중에 많이 쓰는 게 unlocked IO 컨트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것도 그러니까 일종의 펑션 포인트죠. 여기에 내가 만든 my IO 컨트롤 함수를 여기다 할당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my IO 컨트롤 함수가 어떻게 할당이 되냐면은, 이제 여기 IO 컨트롤을 통해서 넘어오는 요 코맨드를 이제 분석을 해갖고, 요 코맨드가, 그러니까 코맨드를 이제 우리가 만들 때 보면은 리드냐, 뭐, 라이트 형태냐, 리드 형태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IO 컨트롤을 통해서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뭘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이 컨트롤 리드 라이트로 두 개로 구분해 갖고 요렇게 명령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마크로에 이제 디렉션 요 커맨드를 이제 리드 커맨드로 쓸 거냐, 라이트 커맨드로 쓸 거냐, 리드 라이트 커맨드로 쓸 거냐, 이제 어떤 커맨드가 있으면 그런 마크로 필드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요걸 이용해서 요 커맨드를 이제 이렇게 리드 하고 싶으면은 요 my IO 컨트롤 넘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커맨드 번호 100번을 줘갖고 요 디바이스에 대해서 뭔가 리드 라이트 하는 거는 커맨드 번호는 100번이고 그 커맨드는 이제 100번이고 그 안에 리드냐 라이트냐에 따라서 0, 1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실제로는 타입 넘버 요 타입에 해당되는 게 100번이고 여기 그 안에 세부 명령은 0, 1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베이스와 커맨드로 구분해서 0, 100 베이스는 100이고 여기서 이제 요게 베이스가 해당되고 베이스고 구체적인 커맨드는 0, 1로 베이스는 100이고 이렇게 커맨드를 만들어 놨는데 뭐 베이스 번호 이런 거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만드는 사람이 적절히 잡아주면 됩니다. 그냥.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100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마이 컨트롤 아까 저게 뭐 리드 라이트 이 부분은 이미 그 앞에서 봤던 버추얼 퍼포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추가하면 되는 거라서 요 마이 IO 컨트롤을 이제 이렇게 커맨드가 들어오면 요 커맨드의 타입 필드만 뽑아서 요 타입이 여기 타입이 요게 100이라 이래죠. 요게 이제 100이면은 밸리드한 커맨드입니다. 100이 해당되는 게 마이 컨트롤 한다. 요 보면은 밸리드한 게고 그게 아니면 이제 이렇게 잘못된 커맨드가 들어왔다 하고 오류 메시지를 로그에다가 출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커맨드가 들어왔으면 여기에 아규먼트를 이제 사이즈라는 아규먼트로 이제 뽑아 내본 거고 여기서 그래서 그 사이즈는 이제 그 아규먼트는 실제로 여기 그 커맨드가 라이트면은 그죠? 그 커맨드가 라이트면 요 사이즈만큼 이제 유저로부터 그 커널로 뭘 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저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커널에다가 유저로부터 요 아규먼트로 넘어온 여기에 보면 요 아규먼트로 넘어온 요 데이터를 이제 커널 영역에 요 디버거라는 데다가 원래 요 디버거가 여기 이제 커널 글로벌 변수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초기 값은 0인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여기 0 아니면 1이 이제 여기 유저로부터 넘어오면 그걸 그대로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카피 폼 유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로그 메시지 이렇게 썼다는 걸 로그 메시지로 보여주게 되고 여기에 리드면은 이제 커런트 디버그 밸류가 뭔데 요걸 이제 유저로부터 유저한테 카피해주면 되고 로그 메시지로 요걸 읽어간다 하는 걸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 카피 from user, 카피 to user는 요 앞에 있는 아규먼트가 2고 여기는 from이죠. 그래서 요 아규먼트는 이제 my IO 컨트롤 여기서 넘어온 거니까 유저로부터 넘어온 거죠. 그래서 유저로부터 넘어온 아규먼트를 여기 디버그라는 거는 커널 변수입니다. 그죠? 커널 변수. 커널 글로벌 변수에다가 써주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쓰면 되고
리드는 오히려 여기서 이럴 테니까 커널에 있는 값을 읽어서 아규먼트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요 사이즈만큼. 그 사이즈는 아마 4바이트라서 4입니다. 사이즈는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이제 간단하게 IO 컨트롤을, 그러니까 디버그를 할까 말까, 디버그 메시지를 출력할까 말까를 요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요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글로벌 변수를 하나 추가해갖고 요게 0이면은 디버그, 여기 프린트 K 메시지를 출력을 하지 말고 로그에다 보내지 말고 요게 1일 때만 로그로 보내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또 한 가지 수정 사항이 있어요. 그냥 프린트 K를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으면 무조건 프린트 K를 이렇게 하면 무조건 그 로그로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 프린트 K를 조금 이제 수정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수정을 요 버추얼 버퍼 C에 있는 그 프린트 K 문을 이제 이렇게 메시지 형태로 출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프린트 K를 쓰는 게 아니라 대문자 메시지로 해갖고 그러니까 요 샵 디파인 요것도 일종의 마크로죠. 그러니까 요 프린트 K를 마크로 형태로 만들어 놓고 요 마크로는 디버그가 1일 때만 프린트 K를 하고 디버그가 0이면 아무것도 출력을 안 하게 요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은 디버그가 1일 때만 로그 메시지가 출력되고 디버그가 0이면 출력이 안 되게 요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이제 IO 컨트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메인 함수를 그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거는 이제 유저 프로그램이죠. 유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메인 함수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유저 함수에서 이걸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요 파일을 읽어갖고 내가 만약에 이제 요 프로그램 요 IO 컨트롤 테스트 요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이제 toggle.c라고 프로그램을 이제 이름을 toggle.c로 했어요. 그래서 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디버거 플래그를 토글 시키게. 그래서 요 IO 컨트롤 my IO 컨트롤 리더 명령을 주갖고 그 커널에 있는 디버거 플래그를 요 유저 영역의 디버거 플래그로 이제 읽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IO 컨트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응용 프로그램에서 요 IO 컨트롤을 호출하면은 실제로는 이제 my IO 컨트롤 요게 호출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디버거 플래그가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요 아규먼트에 여기에 이제 디버거 응용 프로그램의 디버거 플래그 값이 여기 아규먼트로 전달이 돼 갖고 그리고 커맨드는 아까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는 리더였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여기 리더면은 요 디버그에 있는 요 값을 커널 요거는 디버그 플래그가 아니고 디버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커널의 글로벌 변수예요. 그래서 요 놈을 요 아규먼트로 값을 전달해 주면은 여기 이제 4바이트만 카피해 주는 거죠. 그렇게 전달해 주면 메인 프로그램에 여기 요 IO 컨트롤 호출하고 나면 요게 포인트로 넘겼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커널이 갖고 있는 디버거 플래그가 여기에 카피가 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원래 커널이 디버거라는 변수가 1이었으면 여기에도 이제 1이 들어오는 거죠. 1이. 이렇게 해서 오면은 요 값을 토글링 시키죠. not를 써갖고 1이면 0으로 0이면 1로 바꿔버리갖고 그리고 라이트를 요 값이 이제 1이었으면 0으로 요 값을 0으로 바꿔갖고 여기다가 주면은 요걸 이제 라이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에 아까 1로 읽었으면 여기다 이제 0을 갖다가 해주면은 여기 라이트일 때는 요 아규먼트에 0이 있던 게 디버그로 카피가 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요 디버거 플래그가 0이 돼버리면은 그리고 여기를 여기 이제 요것도 좀 수정해갖고 모든 프린터 K 함수는 여기 있는 프린터 K 함수들은 어떻게 수정해야 되느냐면은 이렇게 메시지 마크로 형태로
요렇게 수정을 이제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좀 수정만 했기 때문에, 요래 이제 수정된 버추얼 버퍼.c죠.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제 요 수정만 했기 때문에, 요 수정된 버추얼 버퍼.c를 실행하려면, 아까 전에 제가, RM 모듈로 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내려버렸죠. 수정됐으니까 다시 컴파일해서 인서트 모듈로 먼저 올려주고,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어디 갔나, 절차들을, 지금 요까지는 이미 돼 있으니까, 이제 아래 모듈로 내려버렸으니까, 요걸 인서트 모듈로 다시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톡을 실행시키면 한 번 실행될 때마다 이제 그 디버그 메시지가 토글링 돼 갖고 출력을 할 거냐 말 거냐가 바뀌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그거 지금 이 IO 컨트롤을 통해서 디버그 메시지를 토글 하는 거를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그래서 좀 또 수정한 거라서 다른 디렉토리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은, 아닌데? 요 밑에 서버 디렉토리로 만들어 놨네요. 여기 보면, IO 컨트롤이라는 서버 디렉토리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IO 컨트롤 서버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또, virtual buffer.c라고 있죠. 이미 제가 다 수정해 놨습니다. 이미 컴파일도 해 놨는데,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그래서 소스 코드부터 한번 볼까요? virtual buffer.c가, 이제, 아까 지게, 이미 봤던 virtual buffer.c하고 다 같은데, 여기에, 이제, 메시지라는 새로운 마크로를 하나 이제 정의를 한 거죠. 그리고 IO 컨트롤을 위해서 디버그를 하는 글로벌 변수를 저는 이제 초기 값은 1로 해놨어요. 초기 값은 1로 해놓은 이유가 지금은 기본적으로 디버그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있죠. 이렇게 로그로. 버추얼 버프에서 나오는 건 이제 출력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응용 프로그램을 토글이라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출력이 안 되게. 그리고 좀 전에 PPT에서 봤던 커맨더들 여기 그대로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픈, 릴리즈, 라이트, 리더 이런 거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프린터 K 대신에 여기 보면 이제 모든 게 다 프린터 K 대신에 이 메시지라는 마크로로만 바뀐 거예요. 프린터 K 대신에 다 메시지라는 마크로로 바뀌어갖고 디버그가 1일 때만 출력이 실제로 로그 메시지로 출력이 되게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IO 컨트롤이라는 함수가 하나 추가된 거거든요. my IO 컨트롤. 금방 PPT에서 봤던 요 my IO 컨트롤이 추가된 거고, 마찬가지로 프린트 K 대신에 다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대문자 메시지를 한 거고, 그래서 이 virtual buffer.c 안에 프린트 K 대신에 전부 다 메시지로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똑같고, 그리고 파일 오퍼레이션에 unlocked IO 컨트롤에 my IO 컨트롤을 어사인 해주고, 그러고 나머지는 수정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요거를 make를 하면 되겠죠. 자, 워닝은 좀 뜨는데 무시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ls 해보면은 다시 또 virtual buffer.o 하고 buffer.o 하고 virtual buffer.ko가 그러니까 이제 생겼죠.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sudo insert 모듈 해갖고 다시 아까 제가 이제 ls 모듈 그래도 virtual buffer를 해보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듈이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sudo insert 모듈 그 다음에 virtual buffer.ko 이걸 이제 해주고 ls 모듈 해보면은 자 일단은
자, LS 모듈 하기 전에 이제 이 모듈이 인서트 되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그런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아까 봤던 요런 그 로그 메시지가 그죠? 지금 출력이 되고 있죠. 출력되는 게 보입니다. 그죠? 로그 메시지가 출력되는 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실제로 LS 모듈 해보면은 LS 모듈 해보면은 이제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게 보이죠.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또 LS 한번 치보면은 이제 토글 있죠, 토글. 여기 토글 있죠. 토글.c를 VI 토글.c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좀 전에 봤던 그 메인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메인 프로그램 디버그 플래그를 IO 컨트롤을 통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안에 있는 디버그 값을 이제 여기 디버그 플래그로 읽어와 갖고 그러니까 여기는 디버그 플래그고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 안에는 디버그입니다. 그죠? 요거 이제 디버그 플래그를 읽어와서 그 값을 이렇게 이제 토글링 시키죠. 토글링 시켜갖고 다시 그 IO 컨트롤 명령으로 그 커널 안에 있는 디버그라는 글로벌 변수에다가 써주는 거죠. 써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현재는 1이기 때문에 이제 토글해서 써주면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잘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CC 여기는 이제 메이크 파일은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냥 GCC-O 토글 해갖고 토글.c 하면은 이제 LS 해보면은 토글이라는 게 이제 하나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생성이 된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현재 디렉티의 토글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토글을 실행시키면은, 현재 디버그 플래그가 1인데 이제 0으로 세팅됐어요. 자, 그러면 요 토글이라는 이거는, 자, 여기까지 이제 요 IO 컨트롤 부를 때까지는 디버그 메시지가 막 출력되겠죠. 그러다가 라이트를 하면 이제 0으로 돼가지고 출력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IO, 보면은, 이제 오픈하고 여기서 오픈하고 IO 컨트롤, 이제 라이트 명령어까지는 실행이 돼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오픈하고 나면 뭔가 그리고 IO 컨트롤 명령어 2개죠. 오픈하고 IO 컨트롤 명령어 2개가 실행되는 거는 보였어요. 그 다음에 클로즈 하고 나면 여기는 릴리즈, 이제 클로즈 하고 나면은 디바이스 드라이브에 릴리즈가 호출되면서 뭔가 출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출력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이제 그 톡을 시켜갖고 여기 있는 요 글로벌 변수가 여기 있는 요 글로벌 변수가 이제 0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0이 0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 릴리저에 대한 로그 메시지는 이제 출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토글을 한 번 더 실행시키면은 이제 현재 값은 0인데 이제 1로 세팅됐죠. 그러면은 지금 또 이 부분이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또 이제 오픈하고 IO 컨트롤하고 클로즈 오픈 IO 컨트롤 2번 클로즈를 하면은 오픈에 관한 거는 출력이 안 되죠. 그러다가 IO 컨트롤 읽을 때도 첫 번째 IO 컨트롤은 값을 읽어오는 거니까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IO 컨트롤 할 때 이제 디버그가 1로 세팅돼 버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클로즈죠, 클로즈에 관련된 이거는 이제 디버그가 1로 세팅되고 나니까 클로즈 하고 나면 여기 릴리즈라고 출력이 되죠. 그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토글링이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사실은, 이렇게 PPT 38페이지까지 왔는데, 어쨌든 디바이스 드라이버 부분에서는 아주 간단한 캐릭터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쭉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아주 간단한 그 소프트웨어 디바이스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더 깊이 가려면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인서터의 관계, 커널, 자료구조, 뭐 프로세스 관련된 자료구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뭐 되게 복잡한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지금 운영체제 그 기본 과정에서 이제 좀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운영체제 기본 과정에서는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이제 12주차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13주차인가 보다. 13주차인가 그런데 디바이스 드라이브로 이제 13, 14, 15 세 개 3주차가 있는데 이 디바이스 드라이브 전체 강의 내용으로 한 일주일 제가 이제 한 4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4시간 분량 정도 한 것 같은데 일주일에 3시간이면은 3시간하고 일주일하고 조금 더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14주차, 15주차 내용에 대한 게 좀 부족하죠.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라즈베리 파이 실습을 하면서 좀 진행해서 진도가 지금보다 좀 천천히 간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라즈베리 파이 실습을 하려고 하다 보면 1학기 때 그 마이크로 컴퓨터 안 배운 학생들 때문에 그 라즈베리 파이 GPIO를 컨트롤하는 거를 마이크로 컴퓨터 시간에는 그걸 이제 와이어링 파이부터 해서 컨트롤하는 거, 그 다음에 엠맵 함수를 써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컨트롤하는 거, 이것까지, 그리고 GPIO의 기본 구조, 이런 것까지 쭉 설명을 하고 디바이스 드라이브로 넘어왔는데, 그거만 해도 디바이스 드라이브로 넘어오기 전에 GPIO의 그 기본 구조, 그리고 와이어링 파일을 통해서 좀 쉽게 컨트롤하는 법, 그 다음에 이제 엠맵을 통해서 그 하드웨어를 직접 컨트롤하는 법, 요거만 해도 한 2주 걸렸어요. 2주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브 한 2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그 라즈베리 파이 부분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그 전체적인 내용이 좀 빨리 끝났는데, 그래서 대신 이제 제가 항상 진도에 쫓겨서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운영체제 강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운영체제 강의를 하면서 운영체제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그거를 좀 한번 기본 개념을 실습해 보기 위해서 리눅스 프로그래밍을 곁들여서 이렇게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 항상 시간이 쫓겨서 지금까지 항상 시간이 쫓겨서 계획했던 걸 다 못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리눅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IPC 부분 있죠. 인터 프로세서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그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 부분에 대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 부분에 세마포는 까지는 이제 사용을 해봤다, 그죠? 그 프로세서나 스레드에서 세마포를 이용한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 부분은 해봤는데, 사실은 그 리눅스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그 시그널 메커니즘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좀 리눅스 프로그래밍 하면 좀 알아두면 많이 도움이 될 그런 시그널 메커니즘하고, 그 다음에 이제 IPC, 그러니까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할 때 쉐어드 메모리를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스레드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글로벌 변수가 공유가 되니까 쉐어드 메모리를 굳이 정의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 개의 독립적인 프로세스가 뭔가 한 개의 그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의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쉐어드 메모리를 정의해서 써야 될 때도 있고, 프로세스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 메시지 큐 같은 거를 이제 쓸 때도 있고, 사실은 그리고 또 이제 뭐 파이프를 이용해서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하다 보면 몇 주 걸려버려요.
몇 주 걸려서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는 좀 진도를 빨리 나가면서 그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하도 못 따라와갖고 자꾸 줄이고 하면서 그 부분이 빠졌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빠졌었는데, 올해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갖고, 그때 제가 또 동영상으로 녹화해 놓은 거를, 그래서 저기, 시그널 메커니즘, 그러니까 일단은 전부 다 IPC인데, 프로세서 간에 통신하는 인터 프로세서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에서 시그널 메커니즘, 쉐어드 메모리, 그리고 메시지 큐 등에 대해서 한 일주 분량으로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클래스에 올리면서 이제 전반적인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도 하고, 그래서 15주차 동영상까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까 합니다. 자, 어쨌든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까지 어려운 부분까지 쫓아오느라 수고 많았습니다.